안녕하세요. 고등물리와 가이드 강의 7-5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항기호와 관련하여서 포텐셜 에너지가 항기호마다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화학 연구에 이용할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원자 분자의 경우에 두 원자 사이의 거리를 놓고 이 거리를 변화시켜 가면서 여러 가지 항기호의 에너지를 우리가 조사해 볼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자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이런 곡선입니다. 얘는 1 시그마, 이게 이제 항기호고 대칭성까지 포함을 하면 게라데이의 플러스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또 항기호가 하나 있습니다. 얘는 시그마는 맞는데 3이고 U에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또 이렇게 움직이는 항기호가 존재를 하고요. 얘는 1에 시그마에 G 플러스, 동일한 대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수소 원자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중에 한 가지 항기호에 우리의 지금 분자 시스템이 위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녀석의 움직임을 우리가 마치 비탈에서 공이 굴러가는 것처럼 이쪽 영역에 있을 때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 이쪽 영역에 있을 때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형 위치라는 것은 이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때 값이 되겠고요. 만약 제가 들뜬 상태에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공을 굴러 놓으면 계속해서 밑으로 굴러가서 결국 두 분자가 쪼개지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지금 바닥 상태에 있는 이 상태에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에너지가 다 빠져나갈 수 있어서 무조건 제일 낮은 에너지로 간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상태에서 에너지가 조금 더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에게 운동 에너지를 조금 더 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사이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이 시스템이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분자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뭡니까? R 값이 R1 값에서 R2 값까지 변화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작아졌다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길어졌다가를 계속 반복을 한다는 것이고, 곧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자 진동과 대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기 초에 분자의 진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진동의 근본이 되는, 진동을 우리가 그때는 그냥 스프링 같은, 용수철 같은 걸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조화 진동자를 우리가 가정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이 분자가 진동을 하게 되는 그 근원은 바로 요 전자들이 가지는, 그러니까 분자에 있는 전자들로 인해서 생기는 포텐셜 에너지 곡선 위에서의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0점 근처는 여전히 우리가 단순 조화 진동자로 근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위 unharmonicity, 비조화성이라는 것이 개입이 되면서 에너지 준위 간격 같은 것이 변화하게 되겠습니다. 그쵸? 여기 요 0점 근처는 여전히 요 조화 진동자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위쪽으로 가게 되면 이런 이제 조화 진동자의 포텐셜에서 벗어난 모양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됐죠? 자, 다음 주제를 이야기할 때도 사실 똑같은 곡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다시 지우기가 좀 귀찮아서 다시 새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바닥 상태에 해당하는 항기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티본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다시 하나 들뜬 상태가
똑같은 한기호로 존재를 합니다. 자, 요 수소의 경우를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계산화학적인 방법으로, 즉 여러 가지 복잡한 에너지 계산 방법, 전자구조 계산 방법을 사용을 해서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H2의 가장 안정한 구조를 찾고 싶어요. 바닥 상태에서. 자, 근데 제가 요 H랑 요 H 사이의 거리를 얼마가 돼야 될지 모르니까 임의의 값에서 출발을 합니다. 요 값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요 값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에너지 계산을 해요. 하트리포그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DFT로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비니쇼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계산을 하면 여기에 분자의 에너지 준위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한기호도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요 한 지점에서의 에너지가 아니고 가장 안정한 구조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바닥 상태에서의 기울기까지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왼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왼쪽으로 더 안정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한 스텝 이동을 해가지고 또 에너지 계산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여전히 바닥 상태는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스텝을 더 가요. 또 에너지 계산해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보시면은 요 에너지 곡선들을 쭉 스캔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의 목표는 뭐냐면 가장 안정한 구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여기 지점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평형 위치에 딱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바닥 상태 에너지를 계산을 해봤더니 기울기가 빵이에요. 이제 안정한 구조에 도착을 했네. 다른 수학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극소값에 도착을 했네 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시뮬레이션을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요 R 길이가 바로 이 수소와 수소 사이의 가장 안정한 길이다 라고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계산화학에서는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분자의 가장 안정한 구조를 찾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 하나하나의 점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것을 앞서도 우리가 싱글 포인트 계산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구조에서 에너지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이 싱글 포인트 계산을 쭉쭉쭉쭉 가장 안정한 구조를 찾을 때까지 수행을 하는 거고 이런 계산을 지오메트리 옵티미제이션 우리말로는 기하 최적화 기하학은 빼야 되겠네요. 그냥 지오메트리니까. 기하 최적화. 분자의 구조를 가장 안정한 구조로 최적화해 나간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원자 분자의 경우에는 상상하기가 쉽죠. 그냥 그 분자의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가장 안정한 데를 찾아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과정을 다원자 분자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그건 우리가 다원자 분자를 다룰 때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포텐셜 에너지 곡선들이 보이는 조금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교차 회피라고 하는 현상인데요. 이거는 영어로 avoided crossing이라고 합니다. 자, 얘가 뭐냐? 포텐셜 에너지 커브가 두 개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 커브 1,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커브 2예요. 그리고 한 점에서 지금 만나죠. 이걸 이제 교차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두 포텐셜 에너지 곡선의 대칭성이 같은 경우에 다른 경우는 안 되고요. 대칭성이 같아야 됩니다. 대칭성이 같으면 두 개의 파동함수를 섞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더 양적학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원래는 자 보시면 원래는 여기가 1번 죄송합니다. 2번이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로 끝나는데 그리고 1번이 위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끝나죠 지금. 그러는데 여기 이제 이 중간 부분에서 두 개가 계속 섞이는 거예요. 섞여서 하나는 위로 뜨고 하나는 아래로 뜨고 그래서 둘이 크로스하는 포인트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파동함수의 성격은요. 요 곡선을 따라가면 1, 1, 1, 1에다가 1과 2가 섞여 있는 상태, 1과 2가 섞여 있는 상태, 2, 2, 2, 2, 2 이렇게 가고요. 밑에 곡선은 2, 2, 2, 2, 1과 2가 섞여 있는 상태, 1과 2가 섞여 있는 상태, 1과 2가 섞여 있는 상태, 1, 1, 1, 1, 1, 1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를 좀 낳게 되는데요. 실제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알려져 있는 예가 NaI라고 하는 이원자 분자의 경우입니다. 자, NaI라고 하는 이원자 분자에서요. 보시면은 원래 에너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R값이 있다고 할 때, 자, 원래 이렇게 지나가는 에너지 커브가 하나 있고, 포텐셜 에너지 커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포텐셜 에너지 커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대칭성이 같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 기호가 같다는 얘기죠. 그렇게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오는 포텐셜 에너지 곡선은 이 부분에서 교차가 안 일어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제가 계략적으로 그려보면 하나의 곡선은 여기는 똑같게 따라갑니다. 똑같게 따라가고 띡띡띡띡띡 한 다음에 이 부분에서 교차 회피가 일어나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다른 곡선은 띡띡띡띡띡 오다가 여기서 교차 회피가 일어나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재밌죠? 그래서 원래 그냥 본딩과 안티 본딩의 형태를 띠는 곡선들이 이 교차 회피 덕분에 이런 이제 희한한 형태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얘는 요 지금 첫 번째 곡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다가 여기는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완전히 갇혀 있는 상태가 아니고 조금 이제 에너지가 올라가면 빠져나갈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런 이제 신기한 일들이 우리 포텐셜 에너지 곡선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이원자 분자만 해도 우리가 이런 예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 곡선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원자 분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걸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두 개의 원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멀어짐에 따라서 에너지를 그냥 쭉쭉쭉쭉 한 기호별로 찾아서 이제 곡선으로 그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원자 분자로 가게 되면 훨씬 이야기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이 나중에 화학 반응을 이해하거나 어쨌든 여러 가지 분자들의 성질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원자 분자로 넘어가면 또 좋은 타이밍인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분광학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분광학을 적용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